그리고 이제 이 검찰 수사 결과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이제 문건 유출도 사실로 드러났어요. 보면 이제 한 180건 정도가 유출이 됐고,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죠. 걸린 게 이제 180건이고, 그 중에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상 비밀 문건이 47건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첫 번째 사과 때 언급을 했었는데, 약간 좀 비교해서 제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네, 이제 아마 임기 초반에만 이제 연설문 부분에 대해서 좀 표현이나 이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날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어떤 이제 첨부돼 있는 이제 그 문건의 어떤 목록 이것들을 보면 이제 올해 한 4월까지 이제 문건이 이제 유출이 돼 있었고, 물론 이제 앞쪽이 많습니다. 이제 집권 초반에 한 2013년 1월에서 4월까지 이 부분이 한 상당수 한 4분의 한 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이후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 특히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뭐 다른 문건은 차치하고,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 뭐 금융위원장, 청년위원장, 그리고 뭐 국정원 2차장, 검찰총장, 이런 정말 국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기관장들이죠. 정말 국가의 정말 이 정부의 아주 핵심 어떤 뭐 정보기관, 수사기관 뭐 이런 기관장들의 인선안이 나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눈길 끌거든요. 사실 뭐 대통령께서 지난번 그 사과회견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을 받았다. 그리고 또 보좌진이 갖춰지고 난 뒤에는 이 뭐 도움을 끊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벌써 거짓말을 한 셈 아닙니까? 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두 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워터게이트 같은 도청이라는 부분보다는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관련됐던 닉슨 대통령의 거짓말, 그리고 또 클린턴 대통령을 둘러쌌던 지퍼게이트도 역시는 뭐 성추문보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대통령이 거짓말이 문제됐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대통령이 벌써 이것 말고도 또 순수한 마음으로 뭐 받았다고 하지만 순수한 마음이 아닌 것 같다는 거 벌써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거짓말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진짜 지금 이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안 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지금 그 문건 내용도 보면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인사에 관련된 문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차관들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뭡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양대축이 있습니다. 인사와 예산이거든요. 예산이라는 부분은 벌써 뭐 문화융성 예산에서 최순실 씨가 농단했던 부분이 뭐 상당 부분이 다 드러났죠. 그리고 지금 인사까지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자신의 비선이라고는 최순실 씨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건 뭐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말 그대로 밤의 대통령 아닌 나름대로 뭐 어떻게 보면 권력서열 1위다운 그런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입니까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가 우리가 대통령 뽑았더만 1+1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정말 진짜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진짜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뭐 최순실 씨를 선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우리한테 지금 그러니까 드러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견제받지도 않았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권력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기본적 가치를 허문 데 대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헌법적 가치를 다 유린하고 자신의 헌법적 테두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그 임기와 그리고 또 탄핵 소출하는, 불소출하는 그 권한 속에서 버틴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상당한 자가당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47건을 네.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4분의 3 정도가 대통령 취임 전후 한 서너 달 사이에 꽉 네.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각종 뭐 미창가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뭐 이런 인선, 그걸 왜 밖으로 뺐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지지난 주던가에 그 당시 이제 곽상도 검사를 갖다가 나중에 뭐 민정수석 올리는 문제, 뭐 그 문제는 한번 보지 않았어요? 네, 근데 문건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이거 보면서 그걸 왜 그랬을까? 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예를 들어 아래에서 보면 이제 인사 이렇게 사람들이 한 3, 4배수로 압축되면은 그 관료들의 생각 말고 밖에 있는 이른바 세평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장관들이 임명하려는데 그 사람 평이 어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갖다 조용히 전화로 아니 그건 왜냐니까 관료들의 시각과 일반 시각이고 저는 봤을 때는 최순실한테 물었던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함께했던 아마 어떤 싱크탱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요. 싱크탱크 그것이 삼성동 팀이 됐는지 노년동 팀이 됐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세평을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걸 왜 문건을 갖다 흘려주면서까지 그야말로 청와대에 있는 그런 인사 문건을 흘리는 것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정권이 그렇다고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5년인데 그 언젠가 이른바 동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일을 했는지 그 대목에서 참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제도 보면 유영아 변호사 얘기가 이런 거예요. 정호성 비서관한테 알아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법정에서 이제 앞으로 법률적으로 다투어져야 될 부분인데 나는 내가 직접 하긴 뭐하니까 내 부속 비서관, 부속실장인 정호성 비서관에게 예를 들면 이와 이와 같은 차재원, 서양호, 이수희 중에 이 세 사람 좀 세평을 좀 알아봐라. 그쪽 팀에다 맡겨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걸 알아보라고 했더니 통째로 넘긴 것은 한마디로 정호성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꼬리 자르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앞으로 이제 법정에 가면은 굉장히 심하게 다투어질 부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대통령이 그 기소된 공모된 혐의 중에서 사실 금품 수수나 뇌물죄도 이후에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것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기밀 누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런 인사사항 자료도 그렇지만 심지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암호를 단 문건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대평원이라든가 북궁성이라든가 나라를 상징해서 순방 계획들이 담겨있는 문건까지도 유출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 문건에 대한 기밀 누설이 됐을 때 이 문건이 어디로 유출되는가에 따라서 적성국가라든가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국가로 흘러들어갔을 경우에는 사실 이적행위,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사실상 형사법적으로는 뇌물수보다는 더 작게 따지고는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남북 간 대치되어 있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차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검찰이 꼼꼼하게 들어보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 검찰을 통해서라도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잠깐 설명하면 지난번 우리 동영상 봤죠? 어디 갔으면 이렇게 쓱쓱 핸드폰 휴대전화 이제 딱 쓱쓱 닦아서. 닦아서 이영선 행정관하고 그 당시 윤 전 총리가 쓱쓱 닦아 주었는데 그때 그 장소가 뭐였죠? 그리고 그때 옆에 있었던 게 대통령 순방 일정이고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추어서 이 행사에는 무슨 옷을 입고 이 행사에는 무엇을 입고 옷 맞추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 뒤에 후반부 그렇죠. 최근까지 네. 나왔던 2014년 15년 이런 대통령 것들이요. 네. 그 순방 일정인데 저 박 대통령 VIP의 예를 들면 취향은 이런 것이다. 내가 제일 잘한다. 행정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통째로 그 문건이 나간 것은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저게 지금 1차 그 대국민 담화가 나왔을 때는 태블릿 PC가 나온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가 압수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증이 나오기 전이에요. 검찰이 물증을 확보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선을 그었고 무슨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대해서만 꼭 조언을 얻은 것처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정호성 비서관의 그 휴대전화가 나오면서 물증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제 유영아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다른 그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하고 1차 담화할 때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감췄을까? 그거는 불법 행위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런 게 나가면 안 된다. 최순실한테 이게 나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10월 20일 날 있었던 그 대수비 회의에서 거기에서 또 두 재단의 설립 취지와 기업의 모금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자료가 있지만 거기에 보면 그 기업들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서술어를 써요. 그거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한다. 보고를 들어가지고 아는 것처럼 모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드러난 거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은 드러났을 때는 이게 큰 파장이 되고 불법 행위가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로 일관했던 거기 때문에 유영아 변호인의 이런 말이 그야말로 이럴 때 법정에서 쓰는 말이 있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그 네. 판사들이 쓰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유출된 문건 하나씩 제가 좀 보면 2013년 2월 25일 이날이 이제 대통령 취임한 날입니다. 취임식 열려서 정식 임기가 시작된 날인데 이날 나간 게 국무총리, 감사원, 국정원, 행정각부 장관 후보안, 소위 이제 조각이죠. 내각 그 구성하는 장관들의 후보자들 뭐 1, 2, 3 뭐 그래서 환경부 장관 누구 이런 것들이 다 통째로 나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3월 1일 국정원장, 총리실장, 금융위원장 인선 발표한 이건 아마 이제 인선이 완료돼서 발표하는 어떤 문건 발표하려고 이제 정리해둔 이 사람은 뭐 이래서 이런 점에서 발탁했다 뭐 이런 게 나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더 뒤로 가보면 3월 13일에는 차관 인선안, 차관급 21명, 21명 인선안 이게 통째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기관장 25명 인선안 이것도 통째로 나갔거든요. 4월 5일 날 국정원 2차장, 국정원 기조실장 인선안. 이걸 보면 이게 최순실 씨가 사실 받아도 누가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의 문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최순실 씨가 오히려 최순실 씨에게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싱크탱크가 어딘가에 있었죠. 네. 좀 검토를 해달라는 그렇게 느낌을 우리 한태순 평론가께서 아까 뭐 싱크탱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 이승환 씨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 나름대로 이 자신이 꾸린 전문가들로 모아서 회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뭐 이승환 본인도 한 번씩 가기도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최순실 씨가 그 회의를 주재할 능력도 가움도 안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이번에 그 검찰이 제대로 아직까지 뭐 시간이 없어서 수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그 남은 검찰의 수사라든지 또 특검 수사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좀 파헤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평상시 청와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참여정부 인사수석실에서 행정관을 근무했을 때 평판조회라 해서 10배수, 20배수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장관, 차관 인사가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을 평판조회도 할 수 없고 정부 당국의 경찰이라든가 검찰에 조회를 할 수 없어서 남아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걸 써야 되는데 하다못해 너무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관상을 보고 안경을 꼈거나 좀 마르는 인상이면 평소에 업무가 치밀하고 매사에 꼼꼼하며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허위를 썼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거는 그런 10배수, 20배수가 아니라 조각 아니라고 한다면 저건 좀 보안 중에서 1급 보안인데 저것을 사인에게 주어서 그쪽에서 검토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인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될 경우에는 공적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실제로 추천한 라인으로 모든 그 권력과 힘이 쏠리기 때문에 스스로 공적 체계, 청와대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양원 소장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뭐랄까 그런 사고의 틀은 1970년대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닌가. 즉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심지어는 김영삼 대통령 네. 때까지만 해도 실제 평판조회를 밖으로 슬쩍 흘려서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YS는 이제 그 비밀리 비선으로 물론 현철이 통해서 현철씨 통해서 했지만은 언론에도 한번 슬쩍 띄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고 근데 그 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 때는 그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에게 평상시 알고 지내던 무슨 회장한테 슬쩍슬쩍 물어봤던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의 흐름을 갖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통용되었던 굉장히 거칠죠. 거친 그런 국가 운영 방식을 지금 해도 별로 문제가 없겠거니 했던 것이 그러한 어떤 사고의 어떤 성장의 멈춤이 결국 오늘날 이 비극을 초래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그런 평판 조회를 하더라도 이렇게 최순실 씨 같은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은 그렇기 아니겠죠. 때문에 지금 더 참담한 생각인데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금 문건이 그 집권 초기에 뭡니까 인사 문건이 집중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이 그날 행사하는 것은 인사와 예산인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그러니까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에서 만들어서 인사를 통한 자신의 사금고를 챙기기 전에는 소위 말해서 인사 부분을 먼저 장악하는데 나름대로 이 노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장악을 행사하고 딱 지고 난 뒤에는 그 뒤에는 인사는 나름대로 대통령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냥 맡겨놓고 나머지는 앉아 그 대통령으로부터 확보된
자신의 그런 신임을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농단하는 쪽으로 가면서 또 실제 솔직히 또 예산을 농단하는데 너무 뭐 자기 사건골 채우는데 급하다 보니까 인사안까지 감나라 배나라 할 또 정신적 여유도 시간적 여유도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딱 이 맞아 떨어지는 나름대로의 추측이 완성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좀 정영욱 좀 약간 그 미스터리인 게 최순실씨가 이런 걸 검증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줬다는 거는 뭔가 또 다른 이제 비선 검증팀이 있었다 뭐 그쪽을 통해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거기다 바로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최순실씨를 껴서 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개인이 아무리 비선 네트워크가 많아도 그건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우리 박근혜 캠프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안 했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인재데이터 시스템이라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나 그 행자부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각계 데이터들이 수만 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보좌받아야지 그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저렇게 사적인 연고에 의한 인사추천은 개인적인 평판을 듣기 위해서는 가능한 그런 참고사항일 뿐이고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그 청와대 내에 있는 인사위원회라던가 장관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걸러지고 논의돼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인사가 진행됐다고 하니까 바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람 대통령의 수첩 인사에서 결정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집권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이게 것 아까 그 같습니다. 부분은 우리 아까 그 곽상도 감사님 네. 그 얘기하면 그때 뭐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 장에 보면은 사진 이쪽에 이렇게 그렇죠. 붙어 있고 그러니까 거의 앞서가 우리 서양 소장 말씀하셨던 그런 공적 루트에서 올라올 만큼 3배수로 압축된 게 나왔던 거예요. 네. 내지는 3배수 아니라 정한 거의 사실상 확정만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사람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아, 이 사람 아니야. 사실은 보면 예전 정권에서 우리를 갖다 후려쳤어. 아니 실제로 뭐 그런 박근혜 정부 초기에 보면 뭐 비서관으로 같은 사람 임명도 뭐 바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모 기자인데요. 그 기자는 옛날 이명박 대통령하고 학교도 갔고 네.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우리를 갖다가 뭐 해코지 하던 사람 아니던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 우리 서영호 소장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공적 루트를 통해서 3배수 내지 2배수로 주로 왔으면 그것을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걸 봐갖고 이 사람은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 충성하는 듯 하지만은 사실 과거에 우리를 갖다 해코지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 거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사실 아까 세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적 루트에서 걸러야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사실 당 차원에서 거르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 맡겼는데 과거에 소산 김현철 소장 같은 경우는 김현철 소장이 보면 팀을 이끌고 광화문 팀이죠. 광화문 팀을 이끌고 있어 충분히 그 정도. 왜? 대선 그 기나긴 기간 동안을 자기 아버지 김영삼 대표를 위해서 그렇게 보좌를 했던 팀들이 있거든요. 그걸 끌던 리더가 김현철 소장이 그 김현철 소장 개인 역량이 됩니다. 근데 앞서 이제 앵커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역량도 안 돼 보이는 최순실이 어떻게 갔을까? 아마 최순실은 그 누구 교수나 전문가들한테 박근혜 대통령과 절대적 하트라인이 있다는 것을 과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충성, 맹종을 하지 않았겠는가 짐작해 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과정도 현재까지 최순실 씨까지만 갔다고만 돼 있는데 그 문구를 또 공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찰 그리고 또 특검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최순실 씨가 공천에 관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죠. 이야기한 이건 부분에 총선대요. 보면 네. 만약에 지금 그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로서 이 나름대로 싱크탱크를 거느렸다고 한다면 거기 몸담았던 일부가 실제 배지를 달고 지금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례대표 쪽이죠. 네, 비례대표에서 비례대표가 아마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무성 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나름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머릿속엔 누구 당신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짐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항구 전 의원이 한 번은 특검에 한번 나오실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네요.